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상 속에서의 가족의 사람 사는 도리를 깨닫게 해주는 좋은 생활 수필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을 쓴 김상근 씨는 회사 다닐 때 동료입니다. 등장인물 준현은 TV를 통해 전부터 익숙히 보아온 개그맨인데 최근에서야 그가 김상근 씨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치매 환자이신 노모와 아들, 손자로 이어지는 3대 이야기가 잔잔하면서도 흐뭇하고 인간미 넘치는 가족들의 얘기입니다. 요즘 세태에 치매이신 할머니의 병 구안을 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kg가 훨씬 넘는 거구이지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항상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귀염둥이 같은 모습의 개그맨 김준현은 젊었을 때의 그 아빠를 닮았던 것 같습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쓴 그 수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들 준현이가 처음 개그 콘서트에 나왔을 때 KBS 후배들이 준현이가 선배님을 많이 닮았네요 하며 반가움과 함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준현이가 고래 하는 말 한 방으로 뜨고 대세 개그맨이 되자 후배들이 말을 바꿔서 선배님 가만히 보니까 준현이를 많이 닮았네요 하고 있습니다. 뭐야? 준현이가 내 친아들 맞거든. 지난 2006년 봄쯤 엄마에게 치매기가 나타나자 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모두 직장에 나가 있을 낮에 대학을 갓 졸업한 준현이가 엄마를 돌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엄마는 소위 말하는 벽에 똥칠하는 병, 의심이 많아지고 화내는 병으로 알려진 나쁜 치매는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착한 치매였습니다. 뭘 잘 못 알아들어도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거나 칭찬을 하면 순해져서 엄마의 이름이 우순 씨입니다. 이름처럼 우순이지만 해맑게 웃곤 하십니다. 가끔 짜증이 날 때에는 생전 안 하시던 어렸을 때 들었을 법한 가벼운 욕을 섞어 말하기도 했는데 내가 듣기에는 너무 귀엽게 들려 엄마는 귀여운 치매에 가까웠습니다. 엄마가 그런 착한 치매의 과정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준현이는 어려서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할머니와의 아름다운 추억을 연상하면서 할머니가 준현이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준현이도 할머니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늘 다정다감하게 할머니를 모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일이 생겨도 할머니가 준현이를 업어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며 키운 걸 잘 알고 있었기에 마치 제 자식 키우듯 할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엄마는 화장실 가는 벽을 손으로 겨우 짚어가며 쓰러질 듯 말 듯 슬슬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준현이가 할머니 이리 와. 내가 해줄게. 얼른 벗어. 하며 할머니 손을 잡자 이 손 놔. 나 안 쌌어. 뭘 안 싸. 냄새 나지 않아. 하면 그때서야 버티기를 체념하시고 손주 손에 이끌려 목욕탕에 가서 손주가 닦아드리고 새 내복과 옷을 입혀드릴 때까지 손주에게 몸을 맡기십니다. 다시 엄마와 준현이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야, 준현아, 그놈한테 전화 좀 해봐. 누구? 아, 그 자식 밥 먹었는지 물어봐.
할머니가 전화해. 왜 내가 할아버지한테 해? 얼른 좀 해봐, 이놈의 자식. 평생 아버지 식사를 차려드리던 엄마가 아버지가 제대로 식사를 하셨는지가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디선가 들었던 욕을 퍼부어 평생 하늘처럼 떠받들어 온 남편이지만 반기도 들 수 있다는 모습을 손주 앞에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준현이가 전화기를 꺼내서 전화번호를 돌리고는 할아버지야, 받아봐 하며 할머니에게 수화기를 건넵니다. 그리고 준현이는 할머니 수화기와 연결된 무선 전화기를 갖고 다른 방으로 가서 아버지 목소리로 흉내를 내가며 할머니와 통화를 합니다. 준현이의 아버지 목소리 흉내내기는 압권입니다. 준현이는 아버지의 목소리 톤을 그대로 빼닮아서 준현이가 내는 할아버지 흉내내는 소리를 듣게 되면 아버지가 옆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이 하는 말씀이 민망할 때에는 당신을 3인칭화시켜 말씀을 하십니다. 여보세요? 그래, 밥 잘 먹고 잘 있다고? 몸조리도 잘하고 잠도 잘 자시구려. 그리고 준현이는 아버지가 엄마에게 평생 한 번도 안 했던 말을 아버지의 목소리로 흉내를 내서 엄마의 귓전에 대고 최후의 한 방을 날립니다. 사랑한다고? 준현이가 방에서 나와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가 뭐래? 하고 능청을 부리면 생전 처음 할머니의 눈가에 촉촉이 눈물이 젖어 있는 걸 보았다는 준현이의 전언입니다. 나는 오늘도 나와 같은 동 13층에 살고 있는 손주들의 어린이집 등교를 살피기 위해 올라갑니다. 아직 아침밥을 안 먹었을 때에는 아침 맘마도 떠먹여주고 양말도 신겨주고 가방도 들어주고 손주들이 차에 오르면 정성껏 베이비시터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조손은 조손 간에는 매우 복잡한 이별 세레모니를 갖습니다. 양볼에 뽀뽀하고 서로 머리를 만져주며 토닥거려주고 손을 부딪히는 핫바이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중에 하나만 빼먹어도 안 됩니다. 할아버지 핫바이 안 했죠요? 다시 해요 합니다. 그래야 며느리가 자동차 출발 시동을 겁니다. 그리곤 주차장이 떠나갈 듯 큰 소리로 빠이빠이를 외치고 손을 흔들며 신나는 하루를 맞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랑을 쏟아부어 준현이가 사랑받는 아이가 되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웃어주어 준현이가 잘 웃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우리 손주들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작은 듯 큰 행복, 조용하지만 속 깊은 사람들의 삶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 김상근 씨가 쓴 수필 거울은 혼자 웃지 않는다였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